2019년 12월 14일 종목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담할 종목들은 영호 DSP, 넥스트아이, CTK 코스메틱스, ST파마, 전백스 지오, 텔콘, 코렌 총 7종목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호 DSP부터 좀 볼게요. 지금 이 영호 DSP라는 종목은 일단 여기 참 쳐볼게요. 지금 이게 관리 종목인지 아닌지. 관리 종목이 아니네요.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요. 이 영호 DSP라는 종목이 2018년, 올해가 19년이죠. 2018년인가에 한번 관리 종목에 들어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회사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기존에 바닥을 잡았던 자리에서 상승을 하고 기관들이 셀트리온 같이 털어먹는 그림이죠. 이게 고가놀이 위에서 털어먹고 삼각수렴을 하는 척 하다가 흐름이 깨지고 추세대가 깨지니까 주가가 흘러내린 거거든요. 한번 이 세력이 해먹고 버린 그림인데 어찌됐든 관리 종목까지 들어갔다가 이 관리 종목에서 벗어나면서 지금 종목이 추세를 타고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상승을 기존에 했고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는 횡보를 하는 중인데 이 횡보가 우상향 횡보다. 즉 하락한 폭이 많고 그 다음에 회사 그 재무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니까 이 매집을 위로 하는 거예요. 지금 위로 한다라는 건 뭔가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횡보를 할 때 대부분 밑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이 안에서 횡보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나서 횡보를 하다가 살짝 올려왔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은데 얘는 지금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박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박스예요. 크게 뭐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상승률 자체는 이거 하나만이라고 하더라도 뭐 9%, 뭐 10%, 뭐 상한가도 나온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하락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기존의 산에 비해 지금의 상승의 폭이 작게 보이는 느낌이에요. 상승률은 높은데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루하루 상승은 높더라도 그림상으로는 되게 많이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상향을 하면서 지금 우상향 박스를 치고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차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차트로 보이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상한가 치면서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해도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건 누군가가 매집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하고 있는 그림이고 위에서 내려왔던 이평선들이 역배열에서 지금 현재 정배열까지는 돌아서진 않았지만 조금 더 옆으로 횡보를 해준다면 정배열이 돌아설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 정배열이 돌아서면 이 종목은 못해도
3,800원에서 4,000원까지는, 4,5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못해도. 못해도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우상향 박스를 계속 그리면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지금 여기 자리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수익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세력이 너도 나도 잘 살자라고 하는 세력들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봉상에 봤을 때 지금이 딱 저항대예요. 구름대를 살짝 뚫고 올라오긴 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이 밑에서 기존에 올라왔던 이평선이 꺾여서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항이 좀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주봉상으로 지금 이 고점 2030원 정도 되겠네요. 2030원이고 지금이 1985원이 현재 종가인데 월요일날 갭상승을 해서 주봉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갭상승을 해서 2050원 선까지 갭을 띄워서 상승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한번 맞고 밀릴 확률이 있어요. 그 자리가 2,300원 2000 여기 자리에 지금 제가 저항을 선을 하나 그려놨네요. 기존 지지 라인 2,100원 정도 되겠네요. 거기까지 상승을 했다가 맞고 떨어질 확률은 있어요. 떨어지는 확률은 있지만 이 종목은 사실상 추세를 볼게요. 올라오는 추세 1차 여기죠. 그러면 이 종목은 1,600원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1,600원. 1,600원까지 빠지면 옆으로 횡보로 좀 더 길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종목이 1,700원. 1,700원을 당분간 깨지 않는 흐름. 이게 1,730원 정도. 1,730원을 깨지 않고 여기서 지지가 돼서 반등이 나온다면 얘는 2,100원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어디까지? 한 2,500원, 2,350원에서 2,500원대까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게 아니라 1,600원대 정도까지 한번 밀린다면 여기서 조금 횡보를 할 확률이 높아요. 2,000원대까지. 박스를 이제 옆으로 조금 칠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 라인으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평선을 밑으로 깔고 나오는 흐름이 나왔을 때 슈팅이 나오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 종목은 나쁘지가 않네요. 그렇죠. 지금 외국인하고 확실히 기관이 사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이 없고. 그러면 이거는 한 2,300원에서 2,500원을 넘어서면 외국인하고 기관 물량이 빠지면서 개인 물량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고점에 와서 하락을 할 때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 물량이 빠져 있고 개인들 물량이 잔뜩 차져 있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뚫고 올라오면 이 자리까지겠네요. 3,000원대까지도 열려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2,300원에서 2,500원까지 볼 수 있지만 시간적 여유를 좀 더 두면 3,000원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얘는 3,000원 3,000원에서 많이 가면 3,300원대까지기도 한데 거기까지는 안 올라갈 수도 있고요.
2,950원. 이게 한 3,000원대.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오면 여기까지겠네요. 한 3,500원까지 또 가능할 수 있는 모습되긴 합니다. 흐름이 나쁘지는 않네요. 또 기존에 하락할 때 뭐 크게 매물을 만든 자리가 없어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얘는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도 좀 좋게 나온다면 얘는 좀 장기적으로 스윙을 해도 되는 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림 나쁘지 않습니다. 5,000원대까지도 장기적으로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그림이에요. 영우 DSP.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절 라인만 잘 지켜주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그림만 나온다면 요러고 가던 종목들이 이제 추세가 살포시 요러고 바뀔 거고, 요러고 바뀌다가 요러고 올라오면 그때는 매도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이렇게 하고 내려올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그때 다시 내려왔을 때 스윙이 또 가능한 그런 자리. 지금도 스윙은 가능한 자리. 왜? 추세가 슬금슬금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우리 볼린저 밴드가 주식이 다니는 길이면 이 영우 DSP도 지금 그 길이 추세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쳐맞고 내려오고 쳐맞고 내려오고 그러다가 길이 요런 식으로 바뀌는 길이 나오면 급등의 모양새를 나타날 거고, 여기서 다시 한번 길이 요렇게 추세가 바뀌면 그때는 매도를 슬금슬금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되는 관점이라는 것만 알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다시 빠질 때 급격하게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우 DSP는 종목 괜찮습니다. 내려오면 모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넥스트아이. 넥스트아이. 1850원. 이건 다 왔네. 넥스트아이는 고점이 일단 단기적인 고점은 나온 자리네요. 나온 자리예요. 기존에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상승을 하고 고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오면서 한번 눌렸던 자리에서 지지를 해준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하다가 슈팅이 나오고 고점놀이 위에서 삼각수렴을 하고 있죠.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이 좀 낮아지긴 하지만 여기서 슈팅이 나오니까 한 차례 더 슈팅을 하고 죽은 자리예요. 사실상 여기서 어느 정도 해먹고 빠진 그림이거든요. 빠진 그림이고 얘는 혹시 관리 종목이 아닌가요? 흐름이 실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종목이라 회사가 그렇게 재무가 좋은 그림은 아니네요. 주봉상으로 봐도 뭐 이렇게만 보더라도 이렇게 지금 추세를 타고 내려가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주봉상으로 추세를 타고 내려갈 때는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그 영우 DSP처럼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면 여기가 매수 시점이고 여기가 매도 시점이에요. 요러고 타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처럼 이 넥스타이라는 종목도 추세를 하락 전환으로 추세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여기에서는
여기를 뚫고 올라와도 지지가 안 되면 당연히 어디까지? 이 추세의 바닥까지 내려오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올라올 때 상단에서 쳐맞고 다시 한번 여기서 횡보를 좀 해주지만 저점이 어느 정도 낮아지니까 이 내려왔던 추세에 닿고 나면 반등이 한 번씩 꼭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 추세를 맞고 반등이 1차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자리를 못 지켜주면 다시 한번 빠질 때 이런 식으로 빠진다고요. 그 자리가 요 자리가 되는 확률이 높은 거고. 그죠? 그림이 얼추 맞죠? 추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추세가. 그럼 이 종목은 사실상 이 추세를 뚫고 올라서지 않는 이상은 이게 상승 추세로 돌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그림인 거예요. 주봉상으로 봐도. 이렇게 팔이 저리냐? 월봉상으로 봐도 추세가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러면 이 바닥에서 지금 일단 매수세가 월봉상에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월봉상의 바닥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아 이제 추세를 돌릴 확률이 높겠구나. 즉 여기 바닥이 여기 바닥 금액으로 보면 1200원대 1200원대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구나. 그렇다면 월봉상에 1200원을 깨지 않을 확률이 높겠구나. 당장은. 대신 여기서 횡보를 요러고 해주면서 계속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이 나온다면 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 매수세가 적게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많으면 이걸 뚫고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지 요 자리까지 빠지는 거고 그게 아닌 이상은 당장은 1200원을 깰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매수세가 장딱 들어왔고 그만큼 여기에 벽을 친 거니까. 장벽을 만든 거예요. 월봉상에. 그러면 내년 1월 달에는 이 자리를 깰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1월에서 2월 정도까지는 깰 확률이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월봉상에. 그럼 바닥은 나왔다고 봐도 되는 그림이에요. 어느 정도는. 바닥이 나왔다고 되는 그림이에요. 왜? 물량이 들어왔으니까. 대신 기존에 물량이 안 터졌더라도 요 자리가 음봉 떨어졌던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1차 몸통, 그 다음에 윗꼬리가 올라왔던 2차. 즉,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고점은 이미 나왔다. 그러면 하락을 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뚫고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매수 시점은 아니고 얘는 1500원 밑에서는 한번 받아볼 만한 그림이에요. 어디까지? 1350원까지. 여기 자리. 요 자리가 매수 관점이에요. 내년 2월달, 3월달에 혹여나 상패 시즌에 걸릴진 모르겠지만, 지금 차트의 모양으로서는 당장 치고 올라갈 그림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해주고 여기서 횡보를 좀 해준 다음에 치고 올렸을 때 2200원에서 요 자리까지 한 2500원, 7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여기는 거래량 없이 그냥 쭉 빠졌고 여기서 뭔가 악재가 있어서 하한가를 맞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매물이에요. 사실상. 근데 그 매물을 살짝 뚫고 올라왔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을 쳐맞고 밀린 그림이긴 한 모습이지만
어찌됐든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림이에요. 얘는. 여기서는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는 뭐 쉽게 올라올 수도 있는 그림이기도 한 모습인데, 일단 뭐 월봉상, 아니 혹시 일봉상 저항대가 많기 때문에 한 차례 눌러주고 가는 게 좋은 그림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원대부터 1,350원대가 어디야? 많이 빠져요. 여기까지 1,350원이라고 그랬죠? 맞나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380원 정도까지. 1,380원. 여기까지네요. 기존에 여기 갭 떴던 자리까지. 그죠? 많이 밀리면 여기까지 밀릴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려와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은 그림이니까.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은 한번 나온 그림이에요. 얘는. 단기 고점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힘을 모아서 그때는 스윙 관점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지금 당장은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 뭐 월요일날 혹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기 1830원대 이 꼬리 잡기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넘어서서 1900원 이상을 넘어갈 확률은 조금 드물 것 같아요. 많이 가야 1950원까지 슈팅 한번 나왔다가 물려서 아까 말씀드린 이 1550원에서 1380원까지는 한번 내려왔다가 갈 확률이 높다. 시간적으로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요렇게 행보하다가 차라리 여기에 저점을 잡고 이게 납폭가대의 모습이거든요. 저점 잡고 여기서 행보하다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모르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음봉이 크게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 음봉이 하나의 매물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뚫고 올라와서 지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자리를 잡고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기적으로 슈팅은 나오면 먹을지언정 스윙으로는 들고 갈 종목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리대까지 내려오면 그때 스윙으로 봐서 슈팅 나오면 어느 정도 팔고 고점을 갱신하는지 보고 스윙을 할지 아니면 다시 또 밑에서 잡을지 그렇게 그림을 봐야 되는 종목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TK 코스메틱스. CTK 코스메틱. 이것도 중국 화장품 주로 보이네요. 신규 상장을 하고 주구장창 빠졌죠. 사실상 예전에 뭐 KT, K뷰티, 그다음 K팝, 우리 그 중국 쪽에 우리 거 그 한류 문화가 한창 유행했을 때 그때 뭐 제이준 코스메틱, 니더스 코스메틱, 한국 화장품 그런 종목들이 한창 올라갈 때 고점 부근에서 상장을 한 종목. 그래서 상장가가 어느 정도 있고 그 뒤에 이제 중국과 한국의 뭐 사드 문제든 뭐 그런 이제 그 테러가 어느 정도 막히면서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주구장창 하락한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있어요. 중국 화장품주 중에 말 그대로 시대를 잘못 타서 기존부터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라면 굉장한 상승을 했었을 종목인데 한국 화장품을 좀 볼까요? 제조가 원래 대장이긴 했는데 요런 그림을 2015년도에 만약에 상장을 했었다면 2017년도까지 요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림이었을 텐데 요렇게 올라오고 나서 우리도 다 화장품 하자. 너나 나나 화장품. 야 중국에 많이 팔려. 라고 하면서 그때 상장했던 그런 종목들이니까 신규 말 그대로 상장가가 최고점.
종목, 요 종목, 제이진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얘도. 2011년도부터 얘는 그때 상장해서 2017년도까지 엄청난 상승을, 얘는 12년도에 했네요. 얘는 그렇게 혜택을 많이 안 받았네, 2017년도에. 이미 여기서 다, 아무튼 됐고. 주구장창 빠지는 종목이에요. 빠지는 종목인데, 제이중 같은 경우는 이 화장품 사업을, 그 분야를 하나 접었다고 해서 더 빠졌을 거예요. 빠지고 그렇게 상승률이 높지가 않아요. 한국 화장품에 비해서. 왜? 화장품 사업을 어느 정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CTK 코스메틱 같은 종목은 일단 상장을 하고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 자리가 나오고 반등을 하고 밀린 자리거든요. 이평이 다 역배열이긴 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겠다라고 하는 그림이 나온 자리예요, 지금. 왜?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구름대 밑에서 지금 횡보를 어느 정도 해주고 이제 바닥을 잡고 옆으로 횡보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름대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얘는 내년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내년. 올해보단 내년. 올해보단 내년. 올해보단 내년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13,000원대. 여기겠네요. 이 종목은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그럼 13,500원에서 12,800원까지 모아갈 수 있는 자리예요. 내려오면 여기서 월요일날 혹시나 갭을 좀 띄우면 이 고점을 다시 이 꼬리 잡기를 할 확률이 높은데 여기 15,500원을 못 뚫고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기존에 하락을 하면서 횡보를 해주고 내려오면서 저점을 어느 정도 잡고 올라오면서 여기 저항을 맞았던 자리가 요 자리고 내려오는 이평선 자리가 요 자리고 구름대를 뛰어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요 자리에서 만약에 갭을 띄우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서 횡보를 해주면서 구름대를 뚫으면 좋은 모습이고 좋은 모습 말 그대로 내년에 훨씬 기대를 좀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게 아니라 월요일날 갭이 좀 떨어져서 이 밑으로 내려온다면 당연히 바닥은 금요일날 거래가 터졌던 시가 요 자리면 얼마죠? 12,500원 12,5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여기서 횡보를 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아직은 횡보를 해주고 다시 슈팅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해주면서 이평선을 밑에 깔고 그 위에 시가가 하는 날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어디까지? 요 자리 때까지 17,000원에서 18,000원대까지 지금은 월요일날 갭을 뛰더라도 여기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15,500원 오버슈팅이 좀 나온다면 16,000원까지 나올 수는 있지만 거기서 이제 윗꼬리만 달고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요 자리를 그냥 잠깐만요. 여기 맞죠? 13,500원대부터는 밑으로 분할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자리까지 내려오면 참 좋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 내려오면 참 좋은 그림이고 그게 아니면 이 밑에서 13,500원이 그냥 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 조금 해주다가 이렇게 올라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왠지 13,000원대까지는 한번 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요렇게 박스를 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요렇게 이 안에서 횡보를 좀 해주다가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 왜? 금요일날 처음으로 이제 거래가 들어왔으니까. 다른 뭐 한국 화장품 그런 애들은 미리 여기서부터 들어오면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뭔가 급하게 올라가는 거고, 얘는 이제 이제서야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이제 모아가서 올릴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 어떤 그림처럼 나올지는 요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보는데, 조금 모양새는 다르긴 한데요. 요런 모습처럼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자리가 요런 자리고, 하락을 해서 여기 바닥을 깨지 않는 그림만 나타난다면 횡보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모양새를 나타낸다는 거. 그죠? 이 클리오라는 종목도 이 중국 화장품 관련주거든요. 얘도 2017년도, 16년도에 상장을 해서 큰 상승이 없고, 그때 이미 뭐 사드 문제로 중국과 우리 한국의 이 사이가 안 좋을 때였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 크게 상승을 못한 다음에 밀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여기 이 상단까지는 지금 한번 올라왔다 밀리고 이제 조정을 받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려는 그림. 말 그대로 기존에 놀던 이 박스권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일단 저항 맞았던 자리까지 올라왔으니까. 요런 그림처럼 이 CTK 코스메틱도 이제는 말 그대로 하락을 하고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지금 한번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좀 해주다가 올라올 때는 강하게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올라올 때는 왜? 이 하락 자체가 뭔가 기존의 이 하락 자체가 되게 원만하게 빠졌거든요. 뭔가 원만하게 빠졌기 때문에 요 자리만 뚫고 올라서면 요 자리는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자리대로 보여요. 근데 여기에 한번 저항이 있긴 있네요. 뭐 어찌됐든 이 자리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도 이 안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 이렇게 올라오면 이 안에서 이제 다시 박스권처럼 놀 거라는 거. 여기는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 대신 시간적인 여유는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13,500원 밑으로는 좀 모아가도 될 만한 그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스텍 파마. 또 종목 상담만 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에스텍 파마가 지금 현재 비보존의 대장이죠. 기존의 텔콘, KPM 테크, 한일진공이 기존에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에스텍 파마는 뭐 텔콘을 좀 볼까요? 텔콘하고 이렇게 같이 볼게요. 어차피 두 종목 같이 나왔으니까. 기존에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뭐 비보존, 뭐 엠마우스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엄청난 상승을 했었잖아요. 뭐 5만원 간다. 나는 안 팔아. 결국엔 여기서 안 팔았다가 결국엔 여기서 판 사람들도 되게 많죠.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아무튼 그런데 그때는 에스티파마가 2018년, 17년 좀 볼까요? 에스티파마. 그때는 크게 상승을 못했다가 지분 확충을 했죠. 말 그대로 텔콘, KPM 테크가 지분을 서로 뭐 치고받고 뭐 사장 이름이 뭐 김지훈인가?
누군가 있는데 치고받고 하면서 그때 비보존 지분을 어느 정도 챙겨간 게 에스틱파마예요. 에스틱파마거든요. 그 에스틱파마가 그 후로 지분을 챙겨간 뒤로 살짝 상승이 이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주구장창 하라고 나서 지금의 이제 뭐 20일 날인가 뭐 비보존 그 삼상인가 뭐 삼상 맞나요? 삼상 뭐 결과 발표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림이거든요. 올라오는 그림이고 지금 이 에스틱파마 같은 경우는 큰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해주다가 1차적으로 상승을 해준 다음에 다시 이 바닥을 깨고 내려온 그림이란 말이에요. 바닥을 깨고 내려올 때 여기서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할 때 바닥을 지키고 다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이 올라서지 못하고 밀리면서 이 바닥을 깨니까 이 상승한 만큼 하락을 해준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상승한 만큼 여기 상승한 만큼 여기 하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자리를 잡고 올라온 그림으로 봐도 되고요. 일단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 300% 정도 가까이 상승을 하고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일단 기존 전고점 부근까지 왔다가 금요일 오후장에 또 매도세가 굉장히 좀 터지면서 밀린 그림이에요. 저희도 추천을 해서 일단 금요일날 빠져나온 그림인데 일단 이 종목이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금요일날 하락이 심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매도세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기존에 들어왔던 물량이 다 나간 그림은 아니에요. 지금 말 그대로 금요일날 들어왔던 물량이 나간 건 있지만 기존의 상승을 유도했던 이 물량이 다 나가진 않았다. 나가진 않았고 이제 이평선이 다시 한번 팽창을 했다가 어느 정도 모아주고 그 모아준 자리에서 다시 상승을 하고 밀린 자리 그리고 어찌 보면 전고점을 뚫고 올라섰다라는 개념하에서 이 전고점 즉 많이 빠지면 14,500원 혹은 이 안에서 지켜줄 확률이 있거든요. 15,000원 위에서만 지지를 해준다면 얘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월요일날 혹여나 갭을 띄우면 다시 이 윗꼬리를 확인할 확률이 높고 윗꼬리를 확인하면 이 윗꼬리에서 쳐맞고 밀릴 것이냐 아니면 18,500원까지 찍고 밀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살짝 뚫어 올려놓고 밀릴 것이냐 얘의 관점이거든요. 주봉상으로 봐도 일단 여기가 전고점 자리가 되고 이 자리를 넘어서면 기존의 매물들이 이제 조금 쌓여 있는 그림이니까 여기서 좀 밀릴지언정 사실 근데 이 비보존도 그렇고 뭐 에스티파마는 실적이 잘 나와서 지금 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에스티파마가 움직이면서 텔콘 그 다음에 KPM테크, 한일진공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흐름이거든요. 최소 10에서 15% 이상의 갭 차이가 나는 그림이에요. 지금 며칠 사이에 요때는 텔콘, 한일진공, KPM테크, 에스틱파마가 같이 올라온 그림이고 그 다음 조정도 매한가지로 똑같이 받았는데 에스틱파마가 대장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적은 거고 나머지 텔콘 그 다음에 KPM테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졌고 더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올 때 저항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런데 이 종목은 실적까지 잘 나오니까 여기는 지금 비보존이라기보다는 실적으로 간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는 지금 모양새거든요. 왜? 여태까지만 하더라도 갭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1등하고 2등하고.
근데 지금 여기는 갭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건 비보존이라는 이슈도 있긴 있지만 이 회사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기대감에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면서 일단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림이고, 뭐 어찌 됐든 얘는 지금 많이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밀려도 14,000원 대에서 요 자리까지거든요. 12,500원까지는 밀려도 나쁘진 않은 그림이에요. 한 번 더 칠 수 있는 그림이에요. 대신 이제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오면 시간적으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는 그림이 되는 거고, 다시 고점을 갱신하려면. 그게 아니라 빠른 이슈가 있다면 요 자리, 요 자리로 할게요. 요 자리 말고 요 자리. 13,700원대 이 위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고, 그게 아니라 내려와서 12,500원대까지 밀린다면 여기가 혹은 18,500원대 혹은 19,000원대가 고점이 될 확률이 높고요. 이게 한 번 더 칠 수 있는 그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고 그게 아니라 이게 뚫고 내려온다면 얘는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 달 정도는 또 횡보를 해줘야 되는 그림인 거예요. 지금은 얘가 상승하고 이렇게 바가지 그리면서 상승을 해준 그림이거든요. 그럼 밀릴 때 여기 고점 부근에서만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못해도 지금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 대장이라는 거, 그리고 금요일날 하락을 쭉 하면서 그때 기어 들어온 게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 그죠?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기관은 팔고. 하락을 쫙 금요일 오후장에 쫙 밀릴 때 기관이 팔고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는 그림이에요. 기관이 기존에 좀 많이 들어왔던 모양새였기 때문에 급하게 빠지면서 빠지면서 아무튼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거래량도 터지긴 했는데 지금 지켜주는 자리는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갭만 하락, 이게 갭하락으로만 떨어지지만 않으면 요 자리겠네요. 16,000원 밑으로 갭하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상승은 해줄 거예요. 상승은 해주되 고점을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는 월요일날 거래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윗꼬리만 살짝 잡아는 주겠지만 요 추세가 돌파되지 않는 이상은 맞고 떨어질 확률이 이제 있다라는 거.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있다라는 거. 여기 음봉 떨어졌던 자리 때까지는 17,000원에서 17,5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 자리는 되고, 그렇게 올라왔다가 밀렸을 때 다시 한번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올라왔다가 밀렸을 때 이 자리가 깨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15,000원, 15,600원대 혹은 13,500원대까지는 열려있는 그림이라는 거,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슈팅은 나올 수 있는 대로 나왔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일단 실적 이슈로는 갔으니까 얘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할 때 다른 종목들이 못 가기 때문에 비보존 만약에 이슈로 종목들이 움직일 확률이 있다면 그때는 얘보다 텔콘이나 KPM, 한일진공이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 왜? 얘는 먼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얘가 조금만 상승하고 다른 애들이 좀 많이 상승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텔콘을 같이 볼까요? 저 죄송한데 저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커피를 1리터짜리를 먹었더니, 아우, 앞으로 녹화 전에는 화장실 갔다 와야 되겠어요. 이제 텔콘이라는 종목을 보면요. 이제 같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기존에 이 텔콘이라는 종목이 뭐 하락도 많이 했지만, 에스텍 파마랑 비교를 해보면, 요 자리는 비슷하게 갔지만, 요 자리에서는 텔콘이 더 상승이 높았어요. 에스텍 파마보다. 비보존이라는 이슈로 갈 때는 텔콘이 대장이었다, 처음에. 그리고 나서 하락은 비슷하게 하는 그림인데, 에스티파마랑 텔콘하고 다른 점은 이 장기 이평선의 위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장기 이평선의 위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하락의 한 만큼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나서 매도세가 좀 약해졌을 때 그 밑에 이평선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깨지지 않고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실적이라는 또 이슈가 있었지만요. 나타나는 거고, 텔콘이라는 종목은 상승을 해줘서 올라오는데, 그죠?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고 난 고점에서 이 장기 이평선의 거리가 짧아요. 짧다라는 건 즉, 여기서 요만큼 들어왔던 매수세가 있다면 당연히 샀다면 이 사람들이 산 이유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상 난 손실을 볼 거야 라고 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르면 매도가 나오는데 그 매도를 밑에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위에서 이제 하락인가 보다라고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짧기 때문에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대신 올라올 때 저항을 받는 거고. 그죠? 대신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매도세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매도세가 빠졌으니까 그 다음 장기 이평선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평선이 사실상 에스틱 파마로 따지면 이 이평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락하고 말 그대로 상승하고 하락한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평선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에스틱 파마가 조금 더 강하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텔콘이 대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저항대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지금은 에스틱 파마가 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락한 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틱 파마랑 텔콘하고는. 뭐 어찌됐든 텔콘이 그렇게 해서 밑에서 이평선에서 자리를 잡고 지켜주니까 올라오면서 에스틱 파마는 상한가를 갖고 슈팅이 나올 때 얘는 단계적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여기 기존에 갭 띄우고 음봉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살짝 들어왔던 요 자리를 지금 메꾸고 있는 자리예요. 메꾸고 있는 자리고 여기가 고점이 되고 여기면 여기 중간값이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딱 이 장대 음봉의 중간값까지 갔다가 금요일날 오후장, 또 금요일날은 매도세가 많은 장이죠. 주말에 어떤 뭐 악재가 터질지 모르니까 대부분 오후장에 많이 개인들이 이 매도를 하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혹은 뭐 작전 세력에 의해서 뭐 장난을 뭐 어느 정도 털고 가려고 하는 그림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딱 중간값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값을 돌파하고 양봉의 모습이었다면 월요일날 당장 요렇게 날아갈 만한 확률이 날아갈 만한 확률이 높은 그림이었는데 일단은 중간값까지 찍고 왔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방향을 잡을 거라는 의미예요. 위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한번 횡보를 조금 더 해줄 것이냐. 일단 이 장대 음봉이 거래량이 있든 적든
이 음봉이 크게 터진 거는 이 음봉이 어느 정도 저항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9,600원대가 일단 1차적으로 하나의 저항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얘가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 박스를 치고 횡보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9,600원에서 9,600원대에서 얼마야? 7,800원까지 이 안에서 이렇게 횡보를 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면서 뭔가 이슈가 나온다면 볼린저 밴드도 올라왔고, 이렇게 이제 볼린저 밴드가 쪼그라드는 그림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죠. 그때는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텔코니는. 그죠? 여기서 올라올 때도 아까 전에 그 음봉의 중간값이 또 주봉상에는 내려오는 이평선의 저항이네요. 그리고 구름대를 이제 뚫려고 자리를 잡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직은 못 뚫었고요. 구름대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상 여기가 한 주, 두 주, 석주, 3주? 3주면 거래일로 따지면 15거래일? 15거래일 정도는 횡보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거래량이 들어오고 매수세가 들어와서 뭐 이 비보존이라는 이슈가 좀 뭐 강하게 터진다라고 하면 뚫고 바로 올라가겠지만, 그게 아니면 횡보를 좀 할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 대신에 뭐 위에 그렇게 크게 걸릴 게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얘는 뚫고 올라가면 11,500원까지는 일단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좀 더 가면 12,5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 위에는 매물대가 좀 많이 있어요.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서려면 얘는 그 비보존이든 뭐든 그 삼상이 성공을 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성공을 해야 여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신고가를 갱신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능성이. 대신에 기존의 고점 자리에 좀 매물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 2만원을 뚫고 올라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요. 왜? 지금 아직 뭐 만원대도 아니니까. 일단 15,000원도 못 넘어섰는데 2만원을 넘어갈 거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고, 그게 말 그대로 삼상이 성공을 한다면 이 종목이 12,500원을 뚫을 거고, 12,500원을 뚫고 올라선다면 못해도 15,000원대까지, 요 자리 때까지는 올라서서 지금 여기 윗골이 있는 자리를 한 번은 확인을 할 거다. 확인을 할 거지만 이 신고가, 말 그대로 정고점을 넘어선다라는 보장은 아직은 없다. 말 그대로 올라서서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 그림이 나오고 고가놀이가 된다면 뚫고 올라설 것이다. 뚫고 올라설 것이다. 뭐 저기 뭐지? HLB라고 해야 되나? HLB 잠깐 볼까요? HLB처럼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여기가 지금 고가놀이 자리잖아요. 고가놀이 자리고 옆으로 횡보도 아닌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가놀이, 그죠? 역삼각형 패턴, 이런 패턴이 혹시나 나오면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텔코니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에서 그럼 뚫고 올라갈 자리가 많이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뚫고 갈 만한 큰 이슈일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상승을 하고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때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는 척 하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매수세 조금만 들어와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털어먹은 그림이거든요. 쌍봉을 찍고 빠진 그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올라오더라도 3천장을 만들고 죽을 수도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 이걸 뚫고 올라갈까?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뚫고 올라가기에는 지금 여기 이 하락했던 자리가 좀 짧거든요. 좀 이게 길게 한 6개월 정도 더 했으면 그래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아닌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가야 요 자리를 확인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요 자리에서 그냥 여기 중간값 정도 한 15,000원 선까지는 갔다가 죽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텔코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하고 월봉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게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뭔가 엄청난 뭐 저항이나 매물이 꽉 차 있는 그림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12,000원대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있다. 12,000원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비보존의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그 이상을 넘어갈 확률은 좀 드물고 그 이슈가 있다면 12,000원을 뚫고 올라와서 15,000원 선을 일단 목표가로 잡고 15,000원이 넘어선다면 그때부터는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관점이다. 언제 맞고 떨어질지 모른다. 많이 가야 아직까지 18,000원 갔다가 15,000원 13,000원대에서 혹시나 지지를 해주고 횡보를 해준다면 그때는 다시 2만원대를 볼지언정 지금 당장은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아직 바닥까지도 내려오지 않은 종목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직 저희가 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랬으면 좋은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에스티팜하고 텔콘 했고요. 전백스 지오하고 코렌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젠백스 지오. 지금 젠백스 지오라는 종목이 젠백스가 그 삼상에 성공을 하면서 1차적으로 이 하락을 많이 한 그림에서 그림에서 사실상 여기 자리죠. 말 그대로 젠백스보다 이 종목이 가볍기도 하고 그죠? 가볍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 종목이 젠백스보다 더 작전주의 느낌이 많이 나요. 젠백스는 시총도 있고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의 주포가 아직은 외인하고 기관인 확률이거든요. 똑같이 시작은 젠백스가 확실하게 이 바닥까지 10,000원대까지 우량했던 기업이 바닥까지 빠지면서 그죠? 바닥까지 빠지면서 시총이 가벼워지니까 요때는 기관하고 외인들이 매수세가 굉장히 들어오면서 주도를 했어요. 상승에. 이 주도 상승을 할 때 젠백스는 얼마 못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저항을 받고 있죠. 고가놀이를 하고 예전 제 종목 영상을 찾아보시면 제가 이 젠백스가 셀트리온의 초입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 보셨던 분들은 지금 이 상승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상승이 나왔고 상승이 나올 때 이때 이 젠백스라는 상승보다 젠백스 지오라는 종목의 상승이 더 컸다라는 거. 그죠? 삼상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슈팅이 나오고 죽은 그림인데 사실상 상승을 조금 해주고 이때까지만 해도 젠백스가 대장이었고 그죠? 젠백스 지오보다 그리고
젠백스는 위에서 고가놀이를 할 때 얘는 다 뺐어요. 바닥까지. 그죠? 사실상 여기서 어느 정도 매집이 들어갔다라는 내용이에요. 얘는. 이런 그림을 미리 만들고 있었다라는 그림이 나오는 모양새거든요. 하락은 했지만 여기 바닥은 지켜주는 그림. 사실상 이게 1차적인 상승은 아니라는 거죠. 왜 바닥까지 다 뺐으니까.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서 당연히 하락한 크기가 있으니까 상승도 크게 나온 거예요. 얘는 존백스보다 더. 그럼 지금 자리 상승하고 하락을 한 그림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긴 했지만 얘는 젠백스하고 연동이 되는 종목이고 기존에 이 고가놀이 할 때는 그 연동이 잘 안 된 그림이었거든요. 전백스 지호는 항상 개파락으로 출발했어요. 상승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은 꼭 개파락으로 출발했어요. 그 이유는 매집이란 소리거든요. 상승을 해놓으면 희한하게 요렇게 상승을 해놓으면 그 다음날은 꼭 요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시작을 해요. 또 상승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 그 다음날은 또 요렇게 시작하고 이따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그게 매집이었다라는 거고 뭐 어찌됐든 이 젠백스라는 종목이 삼상이라는 이슈가 있고 그만큼 그게 뭐 몇 조 이상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가 있다라고 뭐 저기 신문이나 뭐 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횡보를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물량도 정리가 됐지만 여기서 매수 매도가 나왔다라는 건 여기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일단 고점 말 그대로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올라가는 상태지만 월요일날 혹시나 이평선이 올라오고 5일선이 내려오면서 시가가 갭을 띄운다면 다시 한 차례 상승이 나올 그림인 거고 어디까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상승을 나왔다 밀렸다 다시 한번 정고점 혹은 정고점까지만 쳐맞고 밀릴지언정 갭상승을 하면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평선이 내려오고 이평선이 올라오는데 시가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밀릴 거예요. 밀리더라도 요 자리 안에서만 지지를 해준다면 요 안에서 자리에서 어디까지 많이 빠지면 요 자리까지. 그럼 요 자리는 26,500원 정도까지 26,500원 정도까지 빠지더라도 지지만 해준다면 얘는 조금 횡보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튈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얘가 다시 한번 튈 수 있는 그림이라면 젠백스 지오라는 종목도 이 젠백스 지오라는 종목도 이게 상승을 하고 나서 이 상승 폭을 다 되돌릴지언정 젠백스가 갈 때 다시 한번 또 올라올 거예요. 얘는 이게 단타거리로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가볍게 장난치고 놀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예전에 HLB가 어느 정도 2, 3만 원대였을 때 HLB 생명과학이 그때는 뭐 2, 3천 원 혹은 7천 원까지였던 것처럼 얘가 나중에 젠백스가 혹여나 10만 원 이상이 가면 얘도 만 원대, 2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HLB하고 HLB 생명과하고 연동이 되듯이 젠백스하고 얘하고 연동이 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고 얘는 세력이 빠져나간 것 같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래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한 하락을 하고 바닥을 잡고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1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 상승을 아직 반납하지 않은 그림이거든요.
그죠? 앞에 이 전 산을 아직은 깎아먹지 않은 그림이에요. 조금 더 눌리긴 했지만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더라도 고점 대비 40% 이게 많이 빠지면 이 종목은 지금 자리를 지켜주면 더 좋고 바로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밀리면 1550원대 정도까지 1500원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도 되는 그림이에요. 그냥 1500원 1490원이네요. 여기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해도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얘가 다시 한번 횡보를 하다가 슈팅이 나오면 어디까지? 2250원 정도까지는 다시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못해도 일단 단기적으로 2평 찍기는 다 했고 그만큼 슈팅도 강했고 그리고 하락이 너무 하염없이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3,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젠백스가 3,000원대가 요 정도 되네요. 3,000원에 3,500원? 3,000원에 3,500원까지 열려있네요. 얘 힘이 강하더라고요. 기존에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사실상 여기서 쳐맞고 밀릴 줄 알았는데 뚫고 올라서더라고요. 2,600원까지 올라갔던 그림이라 2,600원대가 기존에 여기 고점 이 바닥 잡고 상승했던 자리까지 올라왔던 그림이기 때문에 얘는 상승을 해주면 못해도 3,000원에서 3,200원 혹은 많이 가면 3,500원대까지는 한번 갈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려면 이 젠백스가 이 고점을 한번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신고가라고 하죠. HLB처럼 한 번 더 뚫고 올라와주는 그림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젠백스 지오도 최소 3,000원에서 3,000원에 3,500원 그리고 더 가면 뭐 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에서 위에서 저항을 좀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젠백스 지오는 3,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그림이고 젠백스는 이 신고가를 넘어가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한 4만원까지는 4만원 맞나? 4만 이렇게 이걸로 보니까 안 보이네요. 기존의 고점 자리 여기잖아요. 45,000원까지는 못해도 볼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못해도 45,000원대까지는 한번 상승을 할 거다. 상승을 하고 죽어도 죽었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죽을 자리는 아니에요. 그냥 죽을 자리는 아니에요. 많이 빠져서 그래 28,000원까지 빠질지언정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이 고점은 한번 갱신을 할 확률이 높다. 근데 28,000원까지는 안 빠질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28,000원이면 요 자리거든요. 요 정도 자리 되는데 요 자리만 지켜주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거예요. 어디까지? 45,000원에서 5만원대까지. 그러면 그때 젠백스 지오도 최소 3,000원에서 3,500원대까지 혹은 이 젠백스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선다면 얘도 5,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그림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적 좀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거 대신 물린 사람들이라도 뭐 그렇게 크게 손절을 걱정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코렘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코렌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이것도 폴더블 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기존에 바닥에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하고 고점을 만들고 바닥까지 내려온 자리예요. 젠백스 최저한 발표도 남았어요. 아, 남았어요? 그러면 신고가를 뚫고 갈 확률이 높겠네요. 그러면 젠백스 지오도 최소 3,000원, 3,000원, 3,500원 아니면 5,000원대까지 볼 수 있는 그림이겠네요. 젠백스는 신고가를 뚫고 간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고 뭐 어찌됐든 이 코렌이라는 종목도 기존에 상승해주고 바닥 만들고 상승해주고 바닥 만들고 지금 횡보 자리입니다. 횡보 자리고 확연하게 패턴이 보이는 종목이에요. 패턴이 보이는 종목. 고점을 만들고 쌍봉 만들고 쌍봉을 만들었다면 3,000장을 만들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 즉 이게 폴더블 푼이라는 뭐 디스플레이 그런 종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종목하고 비슷한 지금의 그림이 인터플렉스라는 종목도 뭐 기간은 다르지만 모양새가 같다라는 거. 그죠? 코렌하고 모양새가 같다라는 거. 그러면 한번 고점을 찍은 종목은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고 그리고 하락해서 조정을 받은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3,000장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즉, 이 종목의 주포는 기간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외인이 서브를 보고. 그렇다면 이 코렌이라는 종목도 단가가 좀 낮은 종목이긴 하지만 1,000원대, 2,000원대니까 낮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건 외인이 아직까지는 주포인가 보네요. 이 종목도 외인하고 기간이 주포일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외인이 물량을 좀 더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상승을 할 때는 기관이 주포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관이. 외인이 서브를 보고. 참 희한한 게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 그대로 얘네들은 올라오면 무조건 팔고 내려올 때 주워 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종목들 보면 외국인들이 지분이 많거든요.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피는 제외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추세를 만들기 때문에 코스피는 제외. 대신 코스닥은 기관이 추세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인데 외인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기존에 상승하고 바닥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올라오면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죠. 그러면 다시 또 주가 눌러놓고 눌러놓으면 다시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다가 기관이나 뭐 들어오면서 물량을 조금씩 털어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 코렌도 일단 바닥은 만들었어요. 하락을 깊게 하고 바닥을 여기 이렇게 만들었고 이 바닥에서 과매도가 약간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 자리 1,400원이 바닥을 만든 자리고 바닥을 만들고 나서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까지 2번 상승을 하고 다시 바닥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이 종목은 여기가 이렇게 박스권이라는 거거든요.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이 박스를 뚫고 올라서면 이 종목은 먹을 폭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커피잔을 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얼마 안 남은 자리 같아요.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해주고 박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때렸거든요. 구멍을 뽕 뚫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거래만 붙는다면 뚫고 올라와서 지지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나면 상승을 할 때 어디까지? 5,000원대까지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일봉은 자리를 좋게 잡았는데
이 주봉이나 월봉이 좀 이제 저항대가 생기는 자리대거든요. 말 그대로 매물이 쌓이는 구간, 횡보를 해주면서 기존에 있던 매물이 이제 뭐 정립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달은 조금 애매하고 다음 달에 내년이죠. 내년 한 1월 정도? 내년 1월 정도에는 2,300원까지는 일단 열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딱 2,300원대면 박스권이죠, 다시. 박스권 상단. 그죠? 그러면 지금 세 차례를 뚫었는데 또 어찌 보면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네 번째 차례 바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이 한 차례 때렸던 고점은 이게 고점이 아니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냥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고 그 다음부터 이게 횡보 구간이고 여기서 한 차례 뚫은 거 두 차례 그 다음에 한 차례 더 올라온 다음에 여기에 세 차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빠지고 나서 네 번째에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이번 달에 이제 지수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림이니까 얘가 한 차례 그냥 이번 달에 여기를 확인하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주봉상에 일단 저항이에요. 저항이기 때문에 얘는 1950원 위로 한번 갭을 띄워놔야 돼요.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갭을 한번 띄워놔야 2,300원까지 이번 달에 볼 수 있는 그림이지 그게 아닌 이상은 이번 달은 그냥 지나가고 내년 1월 달에 2,300원 말 그대로 기존의 고점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림. 고점을 확인하면 그때는 살짝 뚫고 2,600원대 혹은 2,600원대 맞겠네요. 2,600원, 2,700원대까지는 한번 확인하고 다시 여기 2,000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그림이라는 거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스윙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은 조금 필요할지언정 얘는 지금 자리에서 이 자리겠네요. 1630원만 깨지 않으면 돼요. 얘는 1630원만 깨지 않는다면 얘는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면서 박스권을 할 거고 지금 이 바닥 박스에서 일단 이거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박스에서 요 자리네요. 1900원 위로 올라타면 얘는 매수 관점 1900원 위에서 지지하면 2300원대까지 매수 스윙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관점이고 1900원을 못 올라서고 혹여나 다음 주에 밀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630원대에서 모아가 봐도 되는 자리입니다. 1600원? 1630원대? 거기서 좀 모아가도 될 것 같아요. 밀리더라도 뭐 1450원까지 밀릴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이 박스를 돌파를 할 그림이 나올 거라면 얘가 이 박스를 돌파를 할 그림이 나올 거라면 밀리더라도 이렇게 밀리면은 이 다음에 고점에 올라올 때 박스를 돌파할 확률이 거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올라와서 박스를 치고 내려올 때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높여서 올라온다면 박스를 뚫고 올라가는 거고 혹은 이거를 못 넘어서서 내려오더라도 요 자리는 안 깨는 게 올라올 때 이 1900원 위로 올라서서 지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치고 밀렸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추세를 이렇게 만들고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박스권에서도 제가 뭐 종목 상담만 하다가 이제 공부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 박스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림판으로 볼까요? 이제 종목 상담이 끝났으니까 이건 지우고요. 이 박스권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박스권에서도 이 박스권이 주가가 움직이는 길이라면 우리가 다니는 길도 양방향 통행이 있잖아요. 일방 통행은 뭐 골목에만 있고 웬만하면 이렇게 양방향 통행이 있다고요. 양방향. 이쪽으로 가는 차선, 얘는 이쪽으로 가는 차선. 그죠? 이렇게 2차선이 있든 혹은 여기서 좀 더 세분화를 한다면 요렇게 나눠서 이쪽으로 또 아이고 이쪽으로 양방향 통행을 하고 이쪽으로 양방향 통행을 하는, 그죠? 요런 그림이 나온다고요. 주가가 차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러면 이 안에서 당연히 중앙성 침범을 하면 좀 안 되겠지만 이 안에서 차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그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데 이 중앙선을 넘어서고 나서 당연히 신호위반이긴 하지만 넘어서고 나면 이제는 얘 주가에 대한 차선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돈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노는 것처럼 이 박스권이라는 것도 주가가 올라와요. 올라와서 고점을 찍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고 다시 뭐 고점을 찍고 뭐 이런 걸 반복을 하겠죠. 반복을 하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 매매가 되고 많이 날아간다 라는 거를 박스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해줄 때 매수 관점인 거고, 그냥 돌파했을 때 매수했다가 다시 쳐밀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미리 짐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이 박스권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박스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여요.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박스권을 고점 상단을 쳐맞고 밀렸을 때 이게 바닥이라면 이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 저점이 이 기존의 저점보다 높아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고점을 이 박스까지 바로 가지 않고 다시 한번 고점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박스보다 낮아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이 저점을 높이는 그림이 나오면 여기를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런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박스권 하단도 매한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중앙선 밑에 차선을 만들어 놓고 고급 강의죠. 돈 주고 배워야 될 고급 강의인데 차선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요러고 왔다리 갔다리 했던 종목이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얘는 이제 박스를 뚫고 올라갈 자리를 많이 만든 거예요. 이 차선에서만 놀고 있으니까. 반대로 이 종목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 중앙을 못 넘고 계속 여기서만 놀고 있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도 여기서 논다? 그럼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게 박스권을 탈피하는 주가의 모습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코렌이라는 종목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그림인 거예요. 아이고. 요렇게 하나의 그냥 단기 박스를 잡고 어찌 보면
요렇게 보면, 잠깐만요. 좀 줄일게요. 요렇게 보면 여기 하나의 큰 박스가 되잖아요. 이렇게. 큰 박스에 중간값을 잡고, 그죠? 중간값을 잡고, 다시 차선을 위아래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위아래로 잡아놨어요. 위아래로 잡아놔서, 이 주가의 흐름을 살짝 본다면, 올라와서 박스에 맞고, 내려오면서 중앙선을 깨지 않는 그림이 좀 나오니까 반등을 하려다가 밀렸지만 여기 차선에서 지켜주고 올라오면서 중앙선을 돌파를 하니까 다시 고점까지 고점을 못 뚫고 내려오면서 중앙선을 깨고 내려오니까 다시 노란색에서 한번 지지를 해줬죠. 지지해주고 올라오는데 중앙선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뚫고 내려와서 밑에까지. 밑에서 올라올 때 이 2차선을 못 올라서니까 계속 이 밑에서 놀다가 여기서 위험했죠? 빠질 뻔도 할 수 있는 그림이었겠죠? 여기서 지켜주고 올라오면서 여기 차선을 1차선을 넘어서서 지금 1차선 위에서 지금 지켜주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중앙선을 넘어서려고. 그죠? 이 중앙선을 넘어서서 올라서면 다시 1차선, 2차선을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중앙선을 맞고 빠지면 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내려선다면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직은 안정된 그림이라는 거고 주봉이나 뭐 월봉을 봤을 때는 박스 하단을 깨고 내려갈 만한 그림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 즉 어느 정도 횡보만 좀 해주고 지켜준다면 못해도 박스권 상단 혹은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는 그림이 내년 한 1, 2월 달 안에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좀 길게 보면 5,000원대에도 3,000원에서 3,000원이 뭐 먼저 저항이겠죠. 아직 뭐 3,000원도 안 간 종목이니까 그래도 100% 이상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유튜브 뭐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좀 많이 해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고요. 많은 구독자는 또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이 상담을 좀 자주자주 올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힘을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나는 뭐 종목 추천도 받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카카오톡에 MANDUK06으로 뭐 카톡 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릴 거고요. 리딩방 뭐 회원비가 달달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다라고 자부할 수도 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